이번 시간에는 로보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좌표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표 체계와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배워보고 이것을 항상 그렇다시피 파이썬으로 구현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사진은 다관조 로봇 혹은 흔히 로봇팔이라고 부르는 그런 로봇인데요. 이 로봇팔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끝점입니다. 끝점에 카메라를 달거나 끝점에 집게를 달거나 해서 물체를 옮기거나 원하는 부분을 탐험하거나 하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 로봇팔 혹은 매니퓰레이터라고 부르는 이러한 로봇인데요. 그런데 이 끝점을 특정한 위치로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 그리고 전전전 이렇게 여러 모터들이 다 협력을 해서 특정한 각도를 이루어야지 이 끝점이 특정 위치에 존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의 모터들마다 고유한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축을 표현하는 좌표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XYZ, XYZ, XYZ의 여러 개의 축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평행이동과 회전이동에 대해서 이런 회전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배워보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파이썬 그리고 넘파이로 실습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론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파이썬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예시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x0, y0, o0를 원점으로 갖는 이 0라는 좌표 체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x1, y1, 0, 1을 원점으로 갖는 1이라는 좌표 체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C라는 점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점 C는 지금 어떤 좌표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C의 좌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가 5,1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X'(C.Y'(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C를 만약에 0의 기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X0C, Y0C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좌표축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C의 좌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O1에서 바라보고 있던 C 좌표를 만약에 O0에서 바라본 C 좌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이 O0에서 바라본 C의 좌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사실상 X0C와 Y0C는 이 두 개의 값의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잠시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을 한번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바꿔보고 여기 있군요. X0C와 Y0C는 사실상 X'(C) 더하기 X0, Y'(C) 더하기 Y0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전 우리가 보고자 했던 O1에서 바라본 점 C와 이 좌표를 O1에서 바라본 점 C를 O0에서 바라본 점 C로 바꾸기 위해선 플러스 X0, Y0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X0와 Y0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보시면 X0와 Y0는 O0와 O1이 떨어진 거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O0에서 바라본 O1의 좌표가 X0, Y0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좌표에다가 X0만큼 더해주고 Y0만큼 더해주면 O1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기호로서 표현을 해보면 여기 이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O1에서 바라본 C의 좌표를 O0에서 바라본 C의 좌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O0에서 바라본 O1의 좌표를 더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O0에서 바라본 C의 좌표를 O1에서 바라본 C의 좌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반대로 O0에서 바라본 O1이 아니라 O1에서 바라본 O0의 좌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O0에서 바라본 O1의 좌표와 O1에서 바라본 O0의 좌표는 서로 마이너스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은 콜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봤는데 이것을 실제 수학적으로 그리고 로보틱스에서 표현하는 어떤 정의,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점 C를 어떤 좌표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죠. 그러면 어떤 좌표계에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오른쪽 위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위에 C0라고 나와 있는 것은 O0를 기준으로 본 C의 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X0C, Y0C 이거 되는 것은 이전에도 살펴봤었죠. 이번에 그러면 반대로 O1에서 바라본 C의 좌표는 C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좌표는 X'C, Y'C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O0에서 바라본 O1의 좌표 같은 경우는 O0에서 바라본 O1의 좌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O0에서 바라본 O1의 좌표는 X0, Y0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O1에서 바라본 O0의 좌표는 위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X0, 마이너스 Y0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그러면 만약에 이 C가 C1을 C0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보죠. O1에서 바라본 C의 좌표를 O0에서 바라본 C의 좌표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을 더해야 되나요? 그러면 O10를 더하면 됩니다. 왜냐면 O0에서 바라본 O1의 좌표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C0를 C1으로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하면 무엇을 더하면 되느냐? 그러면 O10를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O01과 O10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평행이동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회전 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C라는 좌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C라는 좌표는 어떠한 기준축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X0, 여기 그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Y0가 아니라 여기에 Y0가 아니라 Y1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X0와 Y0 그리고 O0를 축으로 갖는 0라는 좌표 체계가 있고 X1과 Y1 그리고 O1을 중심으로 갖는 1이라는 좌표 체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C라는 점은 어떠한 좌표축, 그래서 O0 혹은 O1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수평 변환이 아니라 회전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증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증명을 강의 노트에서 다루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노테이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그러면 O1에서 바라본 C의 좌표는 C1이 될 것이고요. O0에서 바라본 C1의 좌표는 C0가 될 것입니다. C1을 C0로 혹은 C0를 C1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산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수평 이동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C1을 C0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O, 0, 1을 더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C1을 C0로 변환해주기 위해선 R, 회전이니까 로테이션 R이라고 쓸게요. R, 0,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 둘의 차이. 그래서 비슷하죠. 사실은 더하기냐 곱하기냐 차이가 있는데 결국 R01, O01을 더해주느냐 곱해주느냐 이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1을 C0로 바꿔주고 싶다면 다시 한번 R0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놓은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수식입니다. C1을 C0로 바꾸고 싶다면 R01을 곱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R01이라는 것은 O0에서 바라본 O1의 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X0에서 바라본 X1이니까 X0에서 바라본 X1은 플러스 데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데타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R10라고 한다면 이제 O1에서 바라본 O0의 각도니까 X1에서 바라본 X0의 각도 이번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항상 오른손이 말아주는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대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데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항상 0, 1, 위, 아래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제가 사용하는 팁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같고 결과는 이게 된다
라고 저는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 I, say 라고 한다면 이것과 곱해질 수 있는 것은 C, I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여기 I가 같고 이 두 개가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결과는 say가 되니까 C, say가 나온다 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저기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특이한 성질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IJ, 방금 그 예시 그대로죠. RIJ라고 하는 것은 OI에서 바라본 OJ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각도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IJ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느냐? CJ를 CI로 변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RIJ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결과가 CI가 되겠죠. 여기 JJ 같고 여기는 I가 결과가 된다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인 이 R은 특이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와 곱하면 아이덴티티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0, 0, 1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랑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인버스 시킨 값은 곧 자기 자신을 트랜스포즈 시킨 값과 동일합니다. 이런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3차원 로테이션을 다룰 때 많이 사용되는 3차원 로테이션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그 수평 이동 그리고 회전 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을 다룰 때 수평 이동과 회전 이동은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도 하고 회전 이동도 하고 그래서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는 얼마만큼 회전하고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환과 이동이 같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텝 1, 스텝 2 이런 식으로 회전 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평 이동시키고 또 다음에는 회전 이동시키고 수평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곱하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평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더하기 어떠한 벡터를 더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매트릭스를 곱하고 또 트랜슬레이션만큼의 매트릭스를 벡터를 더해주고 하는 이러한 작업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을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선을 수행하기 위해선 그래서 CN으로부터 C0를 구하고 싶다. 뭐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선 C0에서 C1, C1에서 C2, C2에서 C3, 그래서 N-1, N까지 그래서 곱하기 로테이션, 더하기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뭐 컴퓨터로 하면 금방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과정이 컴퓨터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연산입니다. 행렬곱과 덧셈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의 연산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고 수학자들과 이 로보틱스트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CI를 CI-1으로 이제 치환을 해주는 가운데 있는 이 행렬 이것이 호모지니어스 H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 매트릭스는 R, O, 영행열, 아이덴티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행열과 이 O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영행열은 정말로 0000이 가득한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O 그리고 R이라는 이 요소는 일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로테이션 곱하기 R, 트랜슬레이션 벡터 더하기 O 이 O와 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아이덴티티와 영행열은 많이 굳이 이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을 할 때 보통 R, 바,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논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T라고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용어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트랜슬레이션의 앞자인 T를 따서 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긴 행렬입니다.
R, O, 영행열, 아이덴티티가 행렬로 하나 묶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행렬을 곱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CI로부터 CJ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보정된다라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이 왜 이렇게 가능한 것이냐? 제가 전개된 모습을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R과 C가 곱해지고 O와 I가 곱해지니까 결국 CR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영행렬과 C가 곱해지니까 0 곱하기 어떤 거를 곱해도 0이죠. 그럼 0 더하기 아이덴티티 곱하기 아이덴티티는 아이덴티티니까 0 더하기 1, 이건 1이죠.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여태까지 했던 모든 작업들, 로테이션을 곱하고 트랜슬레이션을 더해주는 이 작업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요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i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뭐 이렇게 적어 놓느냐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로테이션 곱셈 연산과 두 번째 덧셈 트랜슬레이션 벡터 덧셈 연산이 두 번 다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것이 매우 부담이었고, 이것을 한 번에 행렬 연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컴퓨터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한 번에 행렬 연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덴티티라는 이 불필요한 요소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코드를 짰을 때도 마지막 원소는 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짜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이 시점에서 끊고 다음 강의에서 포워드 키네매틱스,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다룬 다음에 소스 코드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복습 잘 하시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수식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